청년 여성 일자리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일루아! 안녕하세요. 일루아 스튜디오 진행을 맡은 조민상입니다. 일루아 스튜디오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산시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일자리 축제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력기술서인데요. 이 경력기술서는 요즘 기업 채용 공고를 보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기술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력기술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력기술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스토피아 HR 컨설팅 수석 교수 이윤정 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렵게 모신 강사님이신데요. 먼저 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저 이제 기업교육 컨설팅 회사 스토피아 HR 컨설팅 수석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모 대학교에서 취업 교과목을 또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서 또 이 취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또 키워드가 되는데 저도 회사의 어떤 사업부 인수합병이나 회사 합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왔어야만 했고 경력이 단절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스토리를 좀 묶어드리면 오늘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짧지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도록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강사님, 요즘 기업에 채용을 준비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채용 준비에 있어서 준비 서류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바와 똑같죠. 예,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력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기술서 이런 등등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면 뭐 직무 중심으로 객관적인 이제 스펙을 나열한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소개서는 이 이력서에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개인적인 특성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기술서. 네, 말 그대로 이 경력을 요약서술한 문서예요.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요약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약간 구체적인 숫자나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 들어감으로 해서 본인의 경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서류이고요. 약간 느낌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그런데 저도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력서에도 경력 기술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력서를 보면 제가 겪어왔던, 해왔던 경력을 작성한 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경력 기술서는 또 어떤 것을 더 자세히 적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소위 말해서 20대 때는 그냥 이력서에 경력 부분을 쓰니까 이게 내 경력을 표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실무에서 관리직으로 또 나중에 더 나은 이제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력 기술서를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 말 그대로 본인 이제 경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쓰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중심으로 요약 기술을 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예전 회사 이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직책이 어떤 직책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어떤 업무를 했다는 것보다 어떤 내용들을 성취하셨는지 어떤 직무를 성취하셨는지 어떤 성취 업적이 있으신지를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력서에 포함되는 형태도 있고 따로 이제 경력기술서라고 해서 그런 폼을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와 고유명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느낌은 성취 업적,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일들을 이루어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매력적인 경력기술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력기술서의 잘못된 예시와 바람직한 예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좀 나타내 볼게요. 일단 바람직한 예시라고 하면 앞서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소속 회사라든지 아니면 직책이라든지 주 업무, 그다음에 업무적인 상세나 이제 성과 등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주 업무하고 업무 상세와 성과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앞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숫자나 고유명사가 명확하게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불량률을 뭐 10% 낮췄다, 아니면 고객 클레임률이 30%나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충분히 인사 담당자께서 신뢰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예라고 하면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NCS 그 용어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왜 무슨 직 그냥 수행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좀 나와 있지 않다든지, 소위 말해서 누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정도, 정말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적을 수 있구나, 아닌데 이 일을 안 해보고 조금 인터넷 서치하면 이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 여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방금 이윤정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작성했던 경력기술서는 정말 허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경력기술서는 그냥 제가 회사에서 했던 업무를 적으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어느 회사에서 뭘 진행을 했다, 이 정도로만 경력을 기술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경력기술서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경력기술서를 요구하고 또 이 경력기술서를 통해 지원자에게 얻고 싶은 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사회자분이나 영상 보시는 분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경력직으로 어딘가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아무래도 경력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이 지원자의 가능성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과 인성을 좀 함께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그동안 연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경력 지원자이실 건데, 이때 인사 담당자가 경력자를 뽑을 때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요?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을 해봤는지,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서 그 전에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즉 얼마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랑 문서 작업의 수준이 상중하,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고는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즉 이 채용 담당자들은 예전에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바로 그 역량을 뽑아낼 수 있을까? 바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즉, 여러분을 채용할 때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대하고 뽑으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란에도 경력사항을 적는 란이 있지만 그때는 뭐 근무 기간이라든지 뭐 직위 정도만 나타낼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력기술서가 보완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력기술서는 자신의 경력을 추상화시켜서 적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구체화시켜서 적는 것이 매력적인 경력기술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취업 준비하실 때 뭐 인턴이나 아니면 프리랜서, 짧게나마 했던 경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력이 분명히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는데, 경력기술서에는 보통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급으로 얼마나 일을 했냐라고 상세히 기술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경력기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저도 너무 헷갈리거든요. 강사님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인턴, 프리랜서. 근데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인턴 경험이든 프리랜서 경험이든 그것도 여러분 다 경험이고요. 네, 사회자분 그것도 다 경력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문서
문서 같은 것들을 공식화된 문서를 요청하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저는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행자님의 어떤 말씀이나 마음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경력기술서 앞에 제가 어떻게 쓰면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전에 어떤 회사, 그 다음에 어떤 직무, 내가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 것은 그 경력기술서로 제대로 뭐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경력기술서였지만 자기소개서가 여러분의 경력이나 어떤 인성, 능력 등을 보완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경력기술서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도 풀어낼 수 있다는 점, 네, 또 하나의 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이야기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부산시에서 하는 이 일루아 페스티벌은 부산 일루아 페스티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취업 관련 정보와 재미있는 미션 그리고 다양한 경품들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다양한 취업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Thank you.